요즘 정말 뜨거운 주제죠. 바로 인공지능, AI가 법률 시장에 뛰어들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기술이 법의 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는 지금, 과연 그 안에서는 어떤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그 현장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다가 챗 GPT가 변호사 다 대체하는 거 아니야?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요. 인공지능 기술, 특히 생성형 AI는요, 이제 뭐 판례 찾아주고 계약서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법률 자문 초안까지 뚝딱 만들어낼 정도가 됐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보면 거의 상담이 가능한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변호사법이 이걸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걸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과 기존의 법이 꽝 하고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AI 법률 서비스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법 조항들을 살펴볼 거고요. 다음으로 실제 법정에서는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 그 사례를 통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어디쯤인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그 해법까지 모색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관문입니다. 바로 변호사법 제109조. 많은 리걸테크 기업들이 이 조항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왜 이 조항이 AI 법률 서비스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로 불리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법조항을 한번 직접 보시죠.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이나 다른 이익을 받고 법률 상담을 해주거나 문서를 만들어주는 행위, 그 자체를 아예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가 기술 기업, 즉 비변호사라면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법 위반이 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딱 들어맞아야 합니다. 첫째, 행위의 주체가 변호사가 아니어야 하고요. 둘째, 돈이든 광고 수익이든 어떤 형태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그 행위가 단순 정보 검색이 아니라 법률 상담이나 문서 작성 같은 구체적인 법률 사무여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현행법 아래에서는요, AI가 법률 정보를 그냥 공짜로 알려주는 건 위법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근데 단돈 100원이라도 요금을 받거나 아니면 웹사이트에 광고를 달아서 수익을 얻는다? 바로 그 순간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구조인 거죠.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아닙니까? 그럼 그냥 AI 법률 서비스를 공짜로 풀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안 받는다고 해서 모든 장벽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이어서 또 다른 거대한 벽인 변호사법 제34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항은 리걸테크 기업과 로펌이 협력하는 가장 흔한 사업 모델을 그냥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회사가 아주 기가 막힌 AI 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펌이 그 툴을 써서 돈을 벌고 그 수익의 일부를 기술 회사랑 나눈다? 바로 이 구조가 동업금지 조항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4년에 대한변호사협회, 우리가 흔히 변협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아주 강력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AI는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AI가 변호사 일을 해서 수익을 낸다면 이건 변호사가 아닌 비인격체와 이익을 나누는 행위, 즉 불법 동업이다 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이건 사실상 로펌이 외부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광고 규정까지 아주 빡빡해졌어요. 2024년에 새로 생긴 규칙을 보면 소비자가 직접 써볼 수 있게 AI 챗봇 링크를 건다거나 하는 광고는 아예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펌은 최첨단 AI를 씁니다라고 알리고 싶으면 그 AI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변협의 인증을 받아야만 해요. 이건 AI를 활용한 마케팅의 송발을 거의 다 묶어놓은 셈입니다. 자, 이렇게 법조항과 해석은 굉장히 팽팽한데요. 그럼 이런 이론들이 현실 세계, 특히 법정에서는 어떻게 부딪히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실제 분쟁 사례들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보면 갈등이 점점 더 커지는 게 보이죠? 2024년에 한 법무법인이 AI 챗봇을 내놓자마자 변협이 조사에 들어갔고요. 2025년에는 자동문서 작성 서비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한 법무법인이 변협의 광고 규칙이 불공정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게까지 벌어졌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판결이 바로 2025년 5월에 나온 이 판결입니다. 어떤 서비스였냐면요. 이용자가 빈칸만 채워 넣으면 자동으로 고소장이 완성되는 서비스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이건 그냥 표준화된 서식을 제공하는 것일 뿐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 사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준 겁니다. 리걸테크 업계에는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판결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법원이 여기서 그냥 끝내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달았어요. 만약에 이게 그냥 빈칸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사용자가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요 하고 길게 자기 얘기를 썼을 때 생성형 AI가 그걸 다 알아듣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럼 이 문서가 필요하겠네요 하면서 딱 만들어준다? 그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건 명백한 불법, 즉 법률 문서 작성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딱 경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서비스라도 AI 기술 수준에 따라서 합법이 될 수도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세워준 셈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법 조항과 실제 판례들을 다 종합해서 AI 법률 서비스의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들이 대체 뭔지 한번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관련 판례 5개만 찾아줘처럼 그냥 있는 정보를 검색해주는 단순 정보 제공은 위험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듣고 AI가 보안이 승소 확률은 한 70% 되겠네요. 와 같이 법적인 판단이나 예측을 해주는 법률 상담 영역으로 들어가면 위험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완성된 계약서 같은 법률 문서를 짠 하고 만들어준다? 이건 뭐 거의 확실하게 위법으로 판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법 테두리 안에서 AI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 3가지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AI가 뭘 만들든 간에 최종 확인과 승인은 반드시 사람 변호사가 해야 합니다. 둘째, AI는 어디까지나 변호사를 돕는 보조도구여야지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독립적으로 법률 판단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봤던 그 까다로운 변협의 광고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을 해결하고 기술 혁신과 공익 보호라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과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미래를 위한 여러 제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규제를 잠시 유예하고 제한된 환경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같은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또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하고 로펌과 기술 회사의 수익 공유 규칙도 좀 더 명확하게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한 광고 규제는 풀어서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 광고는 허용하되 그 대신 모든 AI 서비스 결과물에 대해 변호사의 최종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의료 AI가 개발됐다고 해도 의사 없이 AI 혼자 수술하게 두진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법률 문제도 결국 최종적인 책임과 판단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사람, 바로 변호사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원칙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AI는 분명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나 전문가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도 안고 있죠. 기술의 발전이라는 가치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가치, 이 2가지 사이에서 우리 사회는 과연 어디에서 그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